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았다. 인류가 자발적으로 멸종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 데이비드 베너타의 Better Never to Have Been, The Harm of Coming into Existence. 삶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우리는 흔히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일을 축하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베너타는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의 저서 Better Never to Have Been, The Harm of Coming into Existence는 삶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뒤흔들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과 쾌락의 비대칭성, 존재의 불가피한 해악. 베너타의 핵심 논증은 고통과 쾌락 사이의 비대칭성에 기반합니다. 고통은 존재해야만 경험할 수 있지만 쾌락은 존재하지 않아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존재하지 않는 존재는 고통을 겪지 않지만 존재하는 존재는 쾌락을 누리더라도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존재 자체가 불가피한 해악을 수반함을 의미합니다. 베너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을 박탈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쾌락이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음을 시사하며 삶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무리 크더라도 존재의 해악을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삶의 질에 대한 논쟁, 긍정적인 경험의 함정. 물론 삶에는 긍정적인 경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즐거움 등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베너타는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들이 삶의 고통과 불행을 상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삶의 고통은 너무나 심각하고 긍정적인 경험은 일시적이며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베너타는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고 불행한 순간은 잊으려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종종 헛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삶의 고통은 예측 불가능하며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적 반론과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 비판. 베너타의 주장에 대한 가장 흔한 반론은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제기됩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삶의 쾌락이 고통을 능가한다고 주장하며 삶은 살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너타는 쾌락주의자들이 쾌락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고통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쾌락주의자들이 쾌락의 지속성과 강도를 과장한다고 지적합니다. 쾌락은 대개 일시적이며 강렬한 쾌락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반면 고통은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극심한 고통은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너타는 쾌락주의자들이 고통의 다양성을 간과한다고 비판합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사회적 고통, 실존적 고통 등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존재하며 이러한 고통은 쾌락으로 상쇄될 수 없습니다. 베너타는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가 삶의 부정적인 측면을 외면하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는 삶의 고통과 불행을 인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를 방해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출산의 윤리, 아이를 낳는 것은 정당한가? 베너타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해악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낙태를 옹호하며 태아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인류가 자발적으로 멸종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베너타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의 논증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삶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의 논증은 삶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 데이비드 베너타의 반출생주의 철학은 삶에 대한 우리의 통념에 도전하며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의 논증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삶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베너타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의 철학은 삶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과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태어나지 않을 권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았다. 어릴 때부터 효도 강요하는 부모님이 싫었어요. 꼭 투자금 회수하려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여유가 없는데 왜 낳았냐고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불효자인 것 같아 괴로울 때도 있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탄 글의 일부입니다. 집에 여유가 없으면 제발 아이를 낳지 말라는 자녀 입장의 조언부터 우리 때는 부모 마음 아플까봐 하지 못했던 말을 자녀한테 들었는데 너무 서럽다는 부모 입장까지 각자 그렇게 불행을 토로하다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다는 자조 섞인 말로 끝을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행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맞는 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철학가도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을 권리에 대해 말하는 반출생주의를 체계적으로 논증한 사람인데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대 철학과의 데이비드 베너타 교수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 존재하게 됨으로써 해를 입었다며 그 고통을 미래 아이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세상에 나오게 할 권한이 없으며 세상에 나오게 한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흡수저로 태어나 계룡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잖아요. 학자금 대출로도 허덕이는데 부모님은 아르바이트 비용 일부를 생활비로 달라고 하세요. 원하는 걸 마음껏 해본 적도 없어요. 부모님은 왜 나와 언니를 생각 없이 낳았을까요? 대학교 2학년이 된 양모 씨의 한탄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을 즐겨야 하는 나이에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허덕이고 있다는데요. 이런 양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효도가 당연하다는 부모님의 생각입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힘들다고 토로하면 고마운 줄 알아라.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공부 열심히 해서 효도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라고 토로합니다. 몸 위 좋은 방 한쪽 구하기도 힘든 세상의 부모님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효도라는 게 지금은 너무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느껴진다며 좋은 부모였다면 알아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해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염려하는 존재인 자녀들에게 고통을 야기한다. 낳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너타 교수의 철학에 격렬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죠. 실제로 한국 사회는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수저론이 등장한 뒤 자본으로 계급을 나누는 현상이 어린이 또래 집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 씨는 요즘 교실에선 집이 몇 평이냐는 질문이 유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나에게까지 어디 사냐? 몇 평에 사냐는 질문을 한다고 말합니다. 베너타 교수는 아이를 낳지 않고 싶다는 사람들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는 태어난 이후 좋은 일을 겪는 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존재하지 않았다면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이 크다는 얘기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게 해줬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가 고통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더 좋은 관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태어나지 않은 그 존재를 배려한다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한국 같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건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느껴야 하는 개인을 위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는 생각, 단순히 비관주의자들의 입장일까요?